자, 이번 시간에는 4단원, 교과서 4단원 교류 회로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교과서 177페이지를 펼쳐주세요. 자, 전기 회로에서 전기에 대해서 우리 배우고 있었는데요. 전기에는 직류와 교류가 있습니다. 1학기 때까지 배웠던 거, 지난 시간까지 배웠던 것이 직류 회로고요. 직류 회로는 시간이 변해도 이 크기가 일정한 전기를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t는 시간이고요. 교류 회로는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전기의 크기가 변하는 것을 교류 회로라고 합니다. 이 직류와 교류 회로에 대해서 지금까지는 직류 회로를 배웠고 앞으로는 이렇게 생긴 교류 회로에 대해서 배워볼 예정입니다. 학습 목표부터 살펴볼게요. 학습 목표, 발전기로부터. 발전기라는 것은 전기를 발생시키는 기기라는 뜻이죠. 사인파 교류 전압이 발생하는 원리를 알게 됩니다. 사인파 교류 전압과 전류를 나타내는 방법. 자, 요렇게 생긴 파형을 우리가 사인파라고 하는데요. 사인파는 크기가 다르기 때문에 크기가 3V다, 5V다 라고 하나만 특정해서 표현할 수가 없죠. 그래서 이렇게 시시각각 변하는 전기를 표현하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크기를 나타내는 그런 여러 가지 방법에 대해서 설명할 수 있습니다. 오실로스코프라는 측정 장비를 이용해서 사인파 교류 전압의 크기, 주파수, 위상차를 측정하는 방법을 설명할 수 있습니다. 크기는 무슨 말인지 알겠는데 주파수, 위상차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죠. 자, 앞으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림에 보시는 이 장비가 바로 오실로스코프라는 장비입니다. 오실로스코프는 전기 파형을,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전기 파형을 우리 눈에 보이게 화면상에 나타내주는 그런 측정 장비입니다. 오실로스코프는 앞으로도 더 많이 3학년 때까지 계속 사용되는 측정 장비니까 잘 봐두시고요. 자, 이름이 생소하실 수 있죠. 처음 봤으니까요. 오실로스코프, 전기 파형을 나타내주는 측정 장비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오실로스코프 한번 입으로 중얼중얼 하면서 용어를 한번 익혀보도록 해요. 자, 왼쪽 그림에 보면 오실로스코프를 나타낸 그림이 있습니다. 오실로스코프의 모니터에 보면 자, 시간이 지나도 크기가 일정한 직류와 시간이 지나면서 크기가 계속 변하는 교류, 전기의 모습이 두 개가 나타나 있죠. 자, 사인파 교류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직류와 교류는 어떻게 다른지 이미 설명했고요. 다시 한번 정리할게요. 직류는 전류의 크기와 방향이 시간의 변화에도 항상 일정한 전기를 이야기합니다. 자, 그래프상엔 없지만 간단하니까 그려볼게요. 자, 시간이 지나도 전류의 크기와 방향이 항상 같습니다. 자, 그래프상에서는 지금 크기만 나오고 있죠. 자, 교류는 전압과 전류의 크기가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계속 변화하는, 주기적으로 변화하는 그런 전기를 교류라고 합니다. 사인파 교류는 일반적인 교류를 이야기하고요. 아래에 있는 그림처럼 빨간색 선처럼 이렇게 생긴 사인파의 모양의 전기가 계속 반복되는 것을 얘기합니다. 크기와 방향이 시간에 따라서 사인파 형태의 주기로 변화합니다. 사인파 교류의 파형은 이렇게 그래프처럼 생겼고요. 자, 잘 보시면 사인파 교류가 지금 자, 요렇게 시작해서 요렇게 자, 이 모양이 계속 반복이 된다고 했죠. 요렇게 계속 반복이 될 거예요. 이 반복되는 이런 모양을 자, 모양 하나 반복되는 모양 하나의 파형 있죠. 여기까지 걸린 시간을 t라고 하고요. 이거를 무엇라고 하냐면 주기라고 합니다. 주기. 자, 다시 한번 사인파 모양이 반복되면서 전기가 계속 공급이 되게 되는데 파형 하나의 모양, 반복되는 그 하나의 모양 있죠? 그 하나의 모양이 나오는데 걸린 시간, 여기 그 시간 값을 대문자 t로 표기를 하고 주기라고 합니다. 자, 주기와 주파수라는 개념이 있는데요. 주파수는 F라고 표현을 하고요. 얘는 주기분의 1입니다. 자, 주기와 역수 관계에 있죠. 주파수는 1초 동안 이렇게 생긴 사인파 모양이 몇 개 나왔느냐, 그게 주파수입니다.
그래서 주기는 당연히 시간이니까 단위는 초가 되겠죠. 세컨드. 주파수의 단위는 헤르츠입니다. 헤르츠 들어보셨죠? 우리 1학기 때 단위계 배울 때 주파수라는 개념을 배웠고 헤르츠라는 단위도 같이 학습을 했었습니다. 기억나시나요? 자, 사인파 모양의 교류가 있고요. 교류는 시간의 변화에 따라서 크기가 변하는 모든 파형을 교류라고 하는데 사인파처럼 생긴 모양 말고도 여러 가지 모양이 있을 수 있습니다. 자, 가로축은 항상 시간이고요.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삼각형으로 이렇게 쭉 올라갔다 급격하게 다시 떨어졌다가 어느 지점에서 갑자기 급격하게 또 크기가 올라가고 요렇게 삼각 모양으로 생긴 걸 우리는 삼각파라고 부릅니다. 자, 오른쪽에는 자, 일정하다가 어느 시간대에서 갑자기 뚝 떨어집니다. 그리고 마이너스 전기가 공급이 되다가 또 어느 시간대에 전기가 갑자기 휙 올라가서 플러스 공기가 전급이 되고 자, 요렇게 네모 모양의 전기가 공급되는 거 반복하는 거 요렇게 생긴 파형을 우리는 구형파라고 합니다. 자, C를 보시면은요. 톱니처럼 생겨서 얘는 톱니파라고 합니다. 톱니파. 우리가 굳이 자, 이렇게 생긴 건 삼각파다. 네모나게 생긴 건 구형파다. 이렇게 생긴 건 톱니파다. 굳이 암기하지 않아도 모양을 보면 충분히 알 수 있습니다. 자, 펄스파라는 게 있는데요. 펄스파는 아주 짧은 시간 동안 이거보다 더 짧을 수도 있습니다. 아주 짧은 시간 동안 갑자기 전기가 나타났다가 사라지는 거. 갑자기 전기가 팍, 팍, 팍 이렇게 나타났다가 금방 아주 짧은 시간 안에 사라지는 거 요런 거를 펄스파라고 합니다. 지금은 보여주기 쉽게 요렇게 네 그려놨지만 요거보다 훨씬 더 짧은 시간 안에 갑자기 전기가 팍팍 튀는 그런 모양을 펄스파라고 합니다. 자, 사인파 교류는요. 자석과 관련이 있습니다. 교류를 어떻게 발생시키는지에 대해서 볼게요. 자속 밀도 B가 균일한 자기장 속에 코일을 놓습니다. 코일 A에서 A, B, C, D, A, B, C, D, A, B, C, D라는 코일을 놓습니다. 이 코일을 자기장 내에서 회전시킵니다. 회전을 시키면 전자유도 법칙에 따라서 코일에는 사인파 교류 전류가 흐르게 됩니다. 자, 원리는 간단합니다. 자석을 N극, S극, 자석을 놔두면 자기장이 생기죠. 그 자기장의 밀도를 자속 밀도라고 하는데요. 그 안에다가 코일을 놓고요. 그 코일을 회전시킵니다. 회전시키면 자, 그림에 보는 것처럼 사인파 교류 전압이 발생되게 됩니다. 자, 이번에는 사인파 교류를 표시하기 위한 여러 가지 개념들에 대해서 살펴볼게요. 자, 우리가 각도를 표시할 때 우리가 평소에는 도라는 단위를 썼었어요. 한 바퀴 싹 돌리는 거를 우리가 360도라고 이야기하죠. 완전히 수평한 반대 방향을 우리가 180도라고 얘기하죠. 도. 요렇게 쓰고 도라고 읽잖아요. 자, 각도를 표시하는데 이 도 말고 교류 회로를 표현할 때는 라디안이라는 단위를 씁니다. 라디안은 어떤 걸 라디안이라고 이야기하냐면 자, 잘 보세요. 반지름과 R이 반지름이죠. 반지름과 같은 길이의 원의 호 L 반지름과 같은 길이의 원의 호를 그리고요. 같은 길이의 지점에서 선을 그었을 때의 각도 그거를 1라디안이라고 정의하기로 했습니다. 정의. 자, 이 각도를 요렇게 쓰고 세타라고 했습니다. R은 반지름 R이고요. 요 L은 호의 길이 L입니다. 세타는 R분의 L이라고 표시를 하고 1세타, 1라디안은 세타가 1일 때는 R과 L값, 반지름과 같은 길이의 호가 만든 각도 요거를 1라디안이라고 하자라고 정의하기로 했습니다. 자, 라디안은 RAD라고 쓰고 괄호 안에 대괄호 안에 단위니까요. 대괄호 안에 넣고 라디안이라고 있습니다. 라디안이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때의 이 각도는 이렇게 쓰고 세타라고 했습니다. 자, 세타는 R분의 L 라디안. 세타는 R분의 L 라디안. 앞으로 사인파를 배울 때, 교류 회로를 배울 때 계속 각도를 라디안으로 표시할 겁니다. 자, 밑에 줄을 볼게요. 세타는 R분의 L인데 이번에는 요 전체, 호가 예를 들어서 전체라고 가정했을 때의 각도를 한번 볼게요. 자, 이거는 원의 둘레죠. 원의 둘레를 구하는 공식 기억나시나요? 혹시 까먹지 않으셨을까요? 중학교 때 배웠나 초등학교 때 배웠나? 반지름 R만 있으면 원의 둘레를 구할 수 있습니다. 그 원이 얼마나 크고 얼마나 작은지 관계없이 반지름 R만 알고 있으면 원의 둘레를 알 수 있죠. 원의 둘레는 2파이 R이었어요. 혹시 생각나나요? 이때 이 파이는 3.14 어쩌고 저쩌고로 시작하는 그런 숫자인데요. 혹시 이게 무한대로 나가기 때문에 우리는 그냥 3.14 대략 3.14라고만 알고 있는데 혹시 요거 생각나시나요? 원의 둘레는 2파이 R로 표시할 수 있습니다. 자, 만약에 원의 둘레가 2파이 R이라고 가정을 했을 때, 즉 세타는 몇 도일까요? 당연히 360도겠죠. R분의 L이 2파이 R일 때, 2파이 R일 때 요거는 360도다. 이때 이 각도, 세타 각도는 360이다 라고 표현할 수 있죠. 자, R과 R을 약분해서 2파이 라디안이 나옵니다. 즉 360도는 라디안으로 표시를 한다면 2파이라는 결론이 나옵니다. 그리고 2랑 이 360을 약분하고 나면 파이는 180도, 파이 라디안은 180도와 같다는 결론이 나옵니다. 자, 다시 한번 정리할게요. 원의 각도를 나타내는데 두 가지 단위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도라는 단위를 썼었고요. 이번에 사인파 교류를 배우면서 라디안이라는 단위도 쓸 거예요. 라디안으로 표현을 하면 R분의 L로 표시를 할 수 있고요. 그때 각도는 세타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거를 원의 둘레 전체 360도에 적용시켜 보고 원의 둘레를 가지고 적용시켜 보니까 결국 파이 라디안은 180도다라는 이런 결론이 나오게 되겠습니다. 자, 그림을 보시면 아까 봤던 그림이랑 같은 형태죠. 자기장 내에서 자, N극과 S극이 있으면 N극과 S극 사이에 도체를 놓습니다. 아까 교류 전류를 발생시킬 때 어떻게 한다고 했죠? 자기장 내에 회전하는 코일을 놓으면 그 코일에 사인파 모양의 교류가 흐른다, 생성된다, 생겨난다 라고 얘기했었죠. 자, 이번에도 똑같이 자석 N극, X극을 놓고 그 사이에다가 도체를 놓습니다. 그러면 자기장 내에 도체를 놔두면 도체에 자연스럽게 전류가 흐르게 되는데 이때 흐르는 이 전류가 바로 교류 전류죠. 사인파 교류 전류가 됩니다. 자, A. 여기서부터 시작을 해서 요렇게 이쪽 방향으로 회전할 거예요. 자, A일 때 교류 전류는 A에서 B로 요만큼 움직였을 때 교류 전류는 요렇게 생깁니다. B에서 C로 도체가 이동했을 때 요만큼 생기고요. C에서 D로 갔을 때 다시 요만큼 생기고 요거를 한 바퀴 회전을 했더니 A에서 시작해서 사인파 모양이 요런 모양으로 생겨나더라 라는 얘기입니다. 자, 요만큼 2까지 왔을 때, 즉 180도를 돌았을 때 여기가 파이 값이 되겠고요. 180도를 돌았을 때 양의 전류가 흐르고요. 그 다음에 밑으로 이렇게 내려가서 회전했더니 음의 전류가 흐르더라. 그래서 이렇게 한 바퀴 돌려봤더니 사인파 모형이 이렇게 나타나고 주기가 2파이더라. 그리고 여기 중간값은 파이더라 라는 결론이 나오게 됩니다. 자, 지금 이 모양 잘 봐두세요. 자, 아까 설명했던 주파수와 주기입니다. 그렇게 해서 자기장 내에 도체를 회전시켜서 만들어낸
교류파형입니다. 교류파형은 이렇게 빨간색으로 사인파 모양이 계속 반복되게 되는데요. 아까 설명했듯이 이 반복되는 전기의 모양이 한 개 나올 때까지 걸리는 시간,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걸리는 시간을 우리는 주기라고 합니다. 한 개 모양이 나올 때 걸리는 거, 요걸로 한 사이클이라고도 얘기를 하는데요. 사이클은 원을 얘기하죠. 원을 얘기하는데 한 바퀴 도는 걸 사이클이라고 얘기하잖아요. 요거를 왜 사이클이라고 얘기하죠? 아까 우리가 자기장 내에서 도체를 한 바퀴 돌렸기 때문이죠. 정확히 360도 돌리면 이렇게 생긴 모양이 한 번 나옵니다. 그래서 원 한 바퀴 도는 거랑 사인파가 시작해서 이렇게 하나의 사이클 요런 파형 모양이 만들어지는 거랑 같다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한 사이클이 변화하는 시간을 주기라고 합니다. 주파수는 1초 동안에 이 사이클의 개수를 이야기합니다. 주기와 주파수의 관계는 서로 역수의 관계입니다. 주기는 주파수분의 1이고요. 단위는 초가 됩니다. 주파수는 주기분의 1 서로 역수의 관계입니다. 단위는 헤르츠가 됩니다.